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지문은요, 역대 수능 지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 읽을 때 좀 그럼 당황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 지문을 이제 뭐 너무 많이 보니까 너무 많이 수업을 하고 이제 고3 강사라면 이 지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수업도 실제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고3들 중에는 이 지문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지문은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실력이 느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봤던 지문이라면 오늘 이 기회로 다시 한번 뜯어보세요. 볼 때마다 굉장히 새롭고, 와, 수능 지문은 다르다. 와, 진짜 어려운데 아주 감탄이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다. 그러니까 좀 찝찝한 어려움이 아니라, 와, 진짜 문제도 멋지고 글도 멋지다. 요런 생각이 좀 드는, 매운맛이라고 치면 아주 맛있는 매운맛이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적 운 오늘 같이 또 한번 뚫어보면서 우리가 독해력을 한번 향상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년도 수능이었죠. 자,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앞부분에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연습합시다. 일문단에서 추상적인, 관념적인 굉장히 애매모호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인문예술 지문이. 그 때문에 인문 지문은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나의 언어로 바꿔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문장들, 여기 있는 정보들을 그냥 읽으시면 뭔 말이야 싶어요. 의무윤리든 덕의윤리든 초점을 맞추는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이거를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려고 하면 튕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정보를 쭉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렇다는 거지. 이런 식의 접근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구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딱 그러잖아요. 잠깐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지. 이렇게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정보 처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인문지문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저의 언어로 바꿔서 해석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결국에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도덕적인 평가는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평가는요,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넌 정말 도덕적이야. 혹은, 야, 넌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평가할 때 그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지면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운이 좋으면 내가 착한 놈이 돼. 운이 나쁘면 나쁜 놈이 돼. 야, 이거는 진짜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통제할 수 있는데 통제하지 못해서 도둑질을 했어.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도둑질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나쁜 놈이라는 소리, 도덕적 평가 들어도 돼요. 근데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된 게 예를 들자면 운이야. 도둑질을 하게 된 게 운이란 말이야. 그럼 어때요? 내가 운 때문에 나쁜 놈이 됐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좀 할 거예요. 아니, 도둑질을 어떻게 운 때문에,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도덕적 운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좀 바꾸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면서 이 글을 전개하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문이 왜 좋냐면요. 내가 지문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또 이 지문을 학원이나 이런 데서 미리 본 친구들은 나 이 지문 아는데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지문을 남한테 설명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답만 외워서 딱딱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탄하셔야 돼요. 와, 수능 지문은 이런 거구나. 정말 짜임새 있게 문단과 문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어떤 글이 유기체처럼 살아서 움직이는구나를 꼭 느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입니다. 이 지문 제 해설 듣고요. 가족이면 더 좋아요. 이 지문을 최대한 잘 모르는, 입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좋아요. 부모님이라던가 뭐 동생이라던가 뭐 아니면 친구도 괜찮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소리야 하면 여러분들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 지문을 장악한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작업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샜는데 다시 넘어와서, 자, 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실제로 운에 따라서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기도 해. 그 도덕적 운이라는 게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덕적 운에 따라서 도덕적인 평가가 달라지면은 그 평가는 진짜 불공평하고 진짜 기분 나쁜 거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저놈은 진짜 비도덕적인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그게 나의 실수고 나의 의지로 인해서 내가 비도덕적으로 행동했다가 그런 평가를 당했어. 그러면 억울하지는 않지. 근데 만약에 내가 비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이유가 순전히 도덕적 운 때문이라면 이거는 진짜 기분 나쁘고 불공평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도덕적 운에 의거한 평가는 불공평한 평가니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요 맥락인데 어쨌든 자, 그런 도덕적 운이 있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 첫째는 태생적 운이다. 예를 들자면 태생적 운, 자 이런 거죠. 성품에 의해서 결정되며,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성품을 받고 태어났어. 내가 부모님께 예를 들자면 폭력적인 성품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때린 이유는 뭐야? 내가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운이 좋지 않게 태생적 운 때문에 내가 폭력적인 태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태생적 운을 인정하면 폭력적인 모든 사람들, 폭력적이어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서 비도덕적이다 라고 평가를 받은 모든 사람도 어때? 억울한 사람들이야. 아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폭력적인 태생으로 태어났는데,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상황적 운이네요. 상황적 운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아니 내가 부자로 태어났어. 내가 도둑질을 하고 싶어도 도둑질을 할 수가 없어. 다 내 거야.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누구는 예를 들자면 가난하게 태어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장발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빵을 훔쳐가지고 도둑이 됐어. 비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 장발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장발장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나의 어떤 통제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서 내가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빵을 훔쳤다. 이런 어떤 논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어떤 철학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 상황적 운이 가난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라는 겁니다. 그쵸? 자, 셋째는요, 결과적 운이에요. 결과적 운,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화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근데 이 화가가 가족을 버린 행위가 이 화가의 운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운이 좋아서 화가가 성공했어. 그러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난 이 행위는 멋진 행위가 되는 거야. 야, 자신의 꿈을 위해서 가족을 뒤로하고 서울로 가가지고 성공해낸 멋진 화가 짝짝짝. 근데 예를 들어 화가가 실패해버렸어. 그럼 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난 행위가 굉장히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공과 실패는 운이라는 거죠. 성공과 실패는 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운에 따라서 성공하면 도덕적, 실패하면 비도덕적, 요렇게 평가가 뒤바뀌게 되는 거니까 이러한 어떤 결과적 운, 결과는 운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어떤 기본적인 논리는 결과라는 것 자체가 성공과 실패가 노력 여부에 달린 게 아니라 결국에 운에 따라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결과적 운에 따라서 도덕적 평가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쩌라고? 태생적 운, 상황적 운, 결과적 운.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런 운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둑질하는 사람들 나쁘다고 평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가난해서 도둑질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도둑질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태생, 그런 성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많이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아니 운이 좋지 않아서 그런 태생으로 그런 상황에 태어난 건데 어떻게 욕할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운들을 다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도덕적 평가도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욕하면 안 된단 말이야. 넌 비도덕적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운이 실제로 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런 운이 실제로 있다면 우리가 어떤 도둑질한 사람을 욕했을 때 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상황적 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라던가 무지는 모르고 그런 거죠. 모르고 그런 것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결정되는 것만 국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덕적 운이라는 게 있다 이러면 이제 모든 행위를 어떤 성품, 그렇지? 그다음에 행동, 뭐 요런 것들하고 이제 연결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나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동은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가? 전부 다 운 때문이니까 그러면 그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운 있죠. 태생적 운, 상황적 운, 결과적 운, 이 운들을 부정해버리면 된다 이거야. 부정해버리면 앞으로 이제 어떤 도둑질에 대해서 도덕적인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재밌는 게 어떤 철학자들의 견해가 태생적 운, 상황적 운, 결과적 운, 이러한 도덕적 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들의 견해가 이 세 가지고요. 이 글쓴이는 이 세 가지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야. 자,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제 글쓴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이 세 가지의 운이 있잖아.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태생적 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상황적 운. 그런 게 어디 있어? 결과적 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에 부정돼. 예를 들어서 나쁜 성품을 타고 태어났다고 전부 때리나?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지가 참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 운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만으로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말도 안 된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어. 내가 도둑질을 한 건 이 상황적 운 때문이야. 가난한 상황을 타고 내가 가난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한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그럼 가난한 상황이면 모두 도둑질합니까? 가난한 상황이어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혹은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더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해야 된다. 나쁜 상황이면 무조건 나쁜 행동한다?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나쁜 행동은 지 의지로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과적 운도 말도 안 되는데, 그 화가 아까 얘기했던 예시 있죠.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뭐야? 똑같이 비난받아야 맞다 이거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이 논리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화가가 성공하면 멋진 놈, 실패하면 나쁜 놈, 그게 아니라 일단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났으면 이놈이 성공했든 성공 못했든 일단 비도덕적인 놈이다 이 말이야. 다만 성공했을 때는 어때? 그 비도덕적인 선택,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그 과거가 조금 덜 부각되는 거야. 왜냐면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이 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때 가서 보답할 거니까 어쨌든 나쁜 짓 한 건 맞는데 덜 부각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 운도 없어. 결국에 떠난 행위는 그냥 떠난 행위 자체로 비도덕적으로 평가받는 거야. 운에 따라 달라지는 건 없어. 운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글쓴이의 견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보시면 얘부터 볼까요?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한 축구 선수, 이게 그 화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화가도 어때요? 가족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럼 여기도요, 무모한 공격을 감행했어요. 둘 다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공했다면 이 A는 이 무모한 공격이 박수를 받을 것이고, 실패했다면 또 욕을 먹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보기를 설명한 내용, 그렇죠?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한 사람은 일단 동료 선수와 협동 안 하고 무모한 공격 감행한 건 이건 일단 그냥 나쁜 놈이야. 다만 이 무모함과 독선이 이 골을 넣었을 때는 덜 부각될 뿐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가족을 버리고 집을 떠난 행위는 나쁜 놈이야. 다만 집을 떠난 다음 그 화가가 성공하면 그 가족을 버렸던 행위가 덜 부각될 뿐이야.
같은 논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의 견해를 잘 정리해서 1번을 찍어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니은의 관점이 뭐길래요? 니은의 관점 보면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 무지네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니은은 강제예요. 어쩔 수 없이 보이죠. 디귿은 무지예요. 모르고니까. 그래서 강제와 무지는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해. 뭐만 가능한 거야?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억누른 거는 스스로인 거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스스로. 이런 스스로한 평가만 가능해진다라고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너무나 무시무시한 문제였습니다. 일단 기억과 글쓰기, 이게 서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대립이거든요. 관점의 차이, 입장의 차이. 작년 수능에서도요, 그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글이 출제가 되었고, 그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관점의 차이를 정리하신 다음에 그 입장끼리의 비판적인 어떤 이해, 비판적인 사고, 이게 올해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비판적인 이해. 그래서 입장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기억. 어떤 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야, 만약에 도덕적 운이라는 게 있다면, 도덕적 운에 따라서 평가가 갈린다면 그건 진짜 불공평한 거야. 둘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기억과 글쓰기 모두 야, 일단 도덕적 운의 존재가 있잖아. 도덕적 운에 따라서 평가가 진짜 갈라지잖아. 그러면 진짜 이 평가는 불공평한 거야. 순전히 운 때문에 누구는 도덕적이 되고 누구는 비도덕적이 돼. 이거는 진짜 불공평한 거야. 여기는 둘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만 여기서 어떤 철학자는 뭐라 그래? 그래, 도덕적 운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평가는 불공평해. 그 운이 태생적 운, 상황적 운, 결과적 운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글쓴이는 아니거든. 도덕적 운 같은 건 없거든. 야, 태생적 운이 어디 있어? 상황적 운이 어디 있어? 가난한 상황이라고 전부 다 도둑질해?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평가에는 문제가 없어. 어떤 평가도 해도 돼. 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포인트였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정답률도 현장에서 진짜 낮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둘의 입장 차이 속에 공통지점이다. 이 둘이 입장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 대립지점 속에 공통지점, 상위범주를 잘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진짜 잘 읽는다는 것은 수많은 차이점 속에서 공통지점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수많은 차이점들 속에서 공통지점 뽑아내기. 요거를 좀 기억을 합시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오늘요, 기억의 견해, 글쓴이의 견해, 요거 입장 차이 정리하는 거 끝판왕이었고, 이 지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인문 지문을 잘 읽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기에 너무나 좋은 훈련 소스고 재료예요. 이 지문은 절대 그냥 소진하지 마시고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 한 번 읽은 친구 있었으면 저처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지문은 수능 지문이기 때문에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입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나 동생한테, 부모님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얼마나 또 뿌듯하시겠어. 부모님한테 이 지문 가서 한번 부모님한테 시간 들여봐. 엄마 15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1분 줄 테니까 읽어보세요. 분명히 부모님 뭐라 그러죠? 야, 너 진짜 어려운 거 읽는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쭉 해줘 보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 이런 글이었구나. 야, 너 진짜 글 잘 읽는다. 라는 반응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 지문 정확하게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인문예술 지문은 나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하는 연습을 좀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좀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의 퀴즈는요, 도덕적 운의 사례들을 부정함으로써, 글쓴이는 도덕적 운 같은 건 없어 라고 부정함으로써 도덕적 평가는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관점의 차이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일 문장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문장인데 너무나 짜릿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내가 읽자마자 아, 우리 마라토너들하고 같이 읽어야지, 우리 러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현명한 사람은요 즉시 한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에
미루고 다 하게 될 일을 즉시 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현명하세요? 어리석은 쪽이세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약간 이쪽이에요. 저는 어리석은 사람 쪽이어서 좀 미루다가 결국 하게 되는 성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현명하게 즉시 하세요. 저도 오늘부터는요 미루지 않고 어차피 결국 하게 될 거 즉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현명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1일 1짐은 오늘 여러분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과제 제출하면서 오늘 지문에 대해서 느낀 점 제가 여러분께 드린 미션들 한번 좀 저한테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지문 장악 열심히 한번 멋지게 해봐.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안녕, 내일 보자.